3위는 이승만입니다. 꼬여버린 한국사의 시작,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초대 대통령으로 일제감점 초기에 미국에서 활동하다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지내게 됩니다. 실질적인 임시정부 방문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패망 후 미 군정을 등에 업고 입국한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미군 탓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유엔 임시 한국위원단의 감독 아래 첫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후보 등록이 무효화되며 이승만은 무투표 당선되게 됩니다. 철저한 반공 노선을 지향하며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조사위원회를 설정했지만 사실상 처벌이 아닌 신의 팔을 품으며 청산에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미군력을 제외하면 북한에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군사력이 크게 뒤떨어졌지만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고 하루 만에 북한 점령을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며 비밀리에 군사력을 증진한 북한이 무서운 속도로 남하합니다. 이에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군이 승전을 거두고 있으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방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27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대전으로 피난을 떠났기 때문인데 그의 피난은 그 누구보다 신속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그가 피난을 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통보하러 왔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피난 시에도 그의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KBS 과장을 불러 그의 방에서 직접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내용은 아군이 의정부를 탈환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승만은 피난 시에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탈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피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일본으로 망명 신청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휴전 후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진보당 사건 및 정치 깡패, 경찰 동원, 발췌 개헌, 4.4 오입 개헌 등 독재 정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교수들의 시국 선언, 미국 대사관마저 지지 철회를 하며 극한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서야 유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그는 다친 학생을 보며 상황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는 성명문을 발표 후 탄핵 전 하야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 정부의 반대로 한국 땅을 밟지 못했고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의 한 요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2위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입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대립이 심했던 전두환 정권 말의 사건입니다. 1987년 경찰 대공수사관들은 피해자 박종철을 남영동의 대공분실로 연행합니다. 서울대 민추위 사건에 박종훈의 소재를 추궁하였고 수사관들은 그의 옷을 벗겨 여러 차례 물고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의자에 결박된 상태의 박종철이 다리를 들어 올려졌으며 그의 턱이 욕조에 크게 눌리며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게 됩니다. 당황한 수사관들이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하며 향간에 논란이 일게 됩니다. 문제가 커진 건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조작하려 했으나 근처 종교단체에서 폭로, 결국 취조 중 사망한 것으로 은폐 축소하려 시신을 급하게 화장하려 했으나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수사 발표에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 시안하는 바람에 정식 사인으로 발표되게 됩니다. 당시 발표문에는 거짓으로 기록된 그의 알리바이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억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했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공안부 최한 부장검사의 지시로 진실이 밝혀졌고 당시 고문했던 경찰 2명을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축소 은폐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가였던 이부영이 수감 도중 교도관으로부터 전말을 듣게 되었고 우호적이었던 교도관 안유, 한재동에 의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후에 박종철을 고문했던 수사관을 고문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6월 항쟁이 발발하고 제5공화국은 마감됩니다. 피해자 박종철은 화장되어 임진강에 뿌려졌지만 그를 기리기 위해서 모란공원과 서울대에서 그의 묘역과 그의 형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1위는) 인체의 안전,
아이에게 안심, 가습기 살균제 업체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21세기 최악의 환경재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접수에 따르면 239명의 사망, 폐질환 1528명의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집계되지 않은 피해 사례는 약 800만 명으로 보고 있으며 안방에서 벌어진 세월호 사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정체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급증한 것에 주목한 서울 아산병원의 홍수정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발견되지 않아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력이 환경부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HMG가 주요 원인임을 밝혀지게 되죠. 제조사는 폐질환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간에서는 세척용으로 씻어내는 제품을 오류로 가습기 첨가제로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다수 붙어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형태로 허가돼 출시된 나라는 전 세계 한국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살균제 형태 제품을 사람이 흡입하게 설계한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습니다. 첫 제품 승인에서는 흡입 시 해로울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시된 제품에서는 안전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데, 옥시 측 연구소장이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정부의 공산품 안전 심의위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국 본사는 한국 지사와 별개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같은 관계임이 확인되었죠. 이 밖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삭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기존 법인 해산 후 유한 회사로 새롭게 설립,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전 직원 태국 포상 여행에 논란이 일자 본사 CEO가 한국 방문 후 가족에게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최고 경영자의 사과가 아닌 유감이라는 발언과 함께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 많은 약속을 취소했다, 대단하지 않느냐는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현우 전 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나며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 발언이 검찰 직원이 듣고 알려지며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후에 "내 얘기 어땠어요? 라고 말했다며 해명하게 됩니다. 후에 임직원 5명을 소환하려 했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전 마케팅 담당 이사는 아이에게 안심 문구 사용 이유를 한국어를 못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사 개입 의혹이 포착되며 본사 CEO가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유엔까지 나서서 비난한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후에 대기업 유통마트들이 추가 물량 비발주로 불참에 동참했습니다. 신현우 전 대표와 책임자 4명이 구속되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